안녕하십니까.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갈 이정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HR 온 처음이거든요. 근데 장소가 이렇게 채플 스타일에 또 설명을 너무 이렇게 또박또박 해주셔서 제가 두 번 시집 가는 기분입니다. 네. 오늘, 일단 제가 다양성과 포용성 하면 교육을 하루에 한 8시간 해도 부족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맛보기로 30분, 4시부터 4시 반까지 30분간 집중해서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뭐 오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어떤 뭐 박사님처럼 실무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제가 그 해외에서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다양성과 포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가장 그 호암 마마보다 더 두렵다는 30분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네요. 일단, 간략하게 그래도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인사 담당 다국적 기업에서 20년간 인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 업무는 M&A 그 합병 후에 인사 셋업 조직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한국 론칭하는 뭐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 시스템 셋업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업무를 했었고요. 그 인사라는 게 밝은 면도 있고 보람찬 일들도 많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구조정을 해서 그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한다던가 뭐 그런 일들도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했을 때 한 일주일간 사실 티는 안 나지만 굉장히 몸이 아파요. 뭐 목소리가 안 나온다던가 뭐 이렇게 무슨 롤러코스터 타듯이 심장이 무슨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게 난다던가 이런 일도 겪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고자 일단 어떤 크리스찬 디올 뭐 아니면 무슨 A 기업의 인사 이정아가 아니라 인간 이정아라는 사람으로서 좀 다가가고 친구를 좀 만들고 싶어서 제가 뭐 한 7, 8년 전에부터 그 어떤 동아리 같은 모임에 그냥 어디 기업의 뭐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조용히 가서 참석을 하고 정말 인간 이정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2, 3년간 되게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데 무슨 일을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인사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아리에서 제 그 직업이 모 백화점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장입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농담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서 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받아들인다는 점들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1분 토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 1분 토크?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충격입니다. HR온에 오셨는데, 그 HR온에서 강의를 할 때 뭐 1분 토크에서 동영상을 찍는다 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찍었거든요. 근데 한 분도 안 보셨다니. 예, 일단 그 HR 토크 1분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 사실은 제 사진과 그 가족과 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제가 인사를 하게 된 게 어떤 무슨 뜻깊게 정말 난 인사를 할 거야 이거는 아니었고요. 어떤 그 가족의 장녀로서 아버님이 좀 위독하셔가지고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절실한 마음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 직업이 아니면 나는 죽을 거다라는 각오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7년간 그렇게 이제 인사 관리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중국에서 제가 중국 인사의 경력의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7년간 어떤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적인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서 아시아 사장님께서 중국 인사 HR 매니저 자리가 났는데 한번 모발리티로 가보겠느냐.
그때 저는 사실 뭐 중국어를 제가 뭐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 배운 영어 하나 가지고 중국에 갔습니다. 갔을 때가 제 나이가 31살이에요. 31살에 갔는데, 인사 HR 매니저, 한국의 인사 HR 매니저로 있었을 때는 조직 규모가 130명 정도의 조직 규모였고요. 굉장히 뭐 간단한 어떤 부서의 조직의 규모였어요. 그래서 뭐 영업부, 뭐 관리부,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당시 이제 300명 조직의 규모에다가 10개의 법인, 그리고 10개의 법인지사와 그리고 2개의 공장, 그리고 1개의 R&D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근무를 해야 됐어요. 너무 떨렸죠. 처음에 가가지고 사실 오늘 참석하신 인원의 2배 정도의 그 내셔널 세일즈 매니저 미팅에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인사를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중국 HR 매니저가 왔다 해가지고 인사를 딱 했는데 다들 분위기가 싸해요. 왜 그러냐면 비중국인이고 중국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자고 그리고 나이가 31살이래. 막 난리가 났어요. 다 남자들이 쭈르륵 앉아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가 지났는데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뭐 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 인사 파일이 하나도 없느냐, 모르겠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10개 시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10개 법인 지사에 있는 인사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 인사 관리자들하고 항상 콜 컨퍼런스를 했어야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그 입사하고 일주일 내에 우연히 그 공용 서버 드라이브에 제 이름이 있는 파일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거기에 저희의 그 10개 법인 지사의 HR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자기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를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까 하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회의에 대한 액션 플랜을 막 짜가지고 뭐 10개가 있는데 뭐 해서 아시아 쪽에 제가 영문 이름이 줄리아인데 줄리아에 대한 배드 루머를, 그러니까 안 좋은 루머를 해서 그쪽에다가 해가지고 보내자. 2번째는 모든 파일 같은 거는 공유하지 말자. 뭐 3번째는 이거 쭉 해서 10개의 액션 플랜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좌절감을 가지면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남고 그들과 공감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느꼈죠. 왜냐하면 제가 한 7년간 HR을 하면서는 제가 느낀 부분은 저는 되게 저만 잘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왜냐하면 제일 최연소 여성 임원이 돼서 그 매니저로 됐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시아에 롤아웃이 됐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저는 저만 잘난 줄 알았고 제가 한 프로그램이 조직에 그냥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아니라 저 혼자서 아무리 뭐 난다긴다 해도 결국은 언어라는 장벽, 그 다음에 문화 차이, 그리고 그 상대방 같이 일하고 있는 조직원이 포용해주지 않으면 제가 성과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울고 싶었어요. 그냥 한국에서는 내가 그냥 출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왜 중국에서는 이 조직에서는 내가 이게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일주일간 그런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할까,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HR 옴버즈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소수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인간 평등, 뭐 그런 어떤 비윤리적인 것 이런 것도 고발하는 부서, 그러니까 뭐 국내 기업, 한국 기업에서는 신문고 같은 뭐 그런 부서, 그런 그 기능을 하는 옴버즈맨에다가 이런 상황을 보고를 했어요. 공유 폴더랑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래서 결국 관련된 사람들이 징계 내지는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한테 사실 첫 인상이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다가 첫 주가 그렇게 보내지고 첫 달에 제가 어떤 사람을
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해고를 하는 상황에서 또 한 건은 또 그 여성분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거의 육탄전이 돼서 제가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렇게 한 대 뺨을 맞고 바닥에 이렇게 철퍼덕 쓰러져 있는데 빌딩에 이제 오시는 그 경호원이라고 하나요? 보안 요원이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중국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데, 저 여자 한국 여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한테 그 조직에 어떤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고 한국 vs 중국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또 사람들의 유형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건 짧은 사례지만 그만큼 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그 조직이나 그 개인이 얼마만큼 그 다르다는 차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나 아니면 조직 문화가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몰입, 직무 만족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제가 느꼈기 때문에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진들은 제가 그 2년간 중국에서 북경에서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2년간 아시아 태평양 쪽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2년간 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인도 분이 계속 뭘 얘기를 하면 계속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불손하게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러고 있을까 정신없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인도에서는 yes라는 의미를 이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그래서 회의에도 계속 고개를 젓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가장 또 다양했던 건 그 언어 자체가 인도 분은 영어를 연음으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콜 컨퍼런스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또 일본 분들도 계셔서 되게 다양한 그런 경험을 인종뿐만이 아니라 언어라든가 아니면 문화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하고 너무 딱 잘 맞는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좀 보시고 내용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ifferent kinds of people from different kinds of places. An intersection of technology and the liberal arts. Diverse backgrounds all working together. One powerful thing we share is the belief that we can make a difference in this world through our products and through our values, through who we are. For this reason, we put inclusion and diversity at our very center. We honor individuality, human dignity, and equality. We want people to be themselves and contribute through their own individual experiences. Because this environment inspires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empowers us all to do the best work of our lives together. 이렇게 다국적 기업들, 특히나 이제 뭐 애플사를 예를 들었지만 특히 이제 이런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인종 등의 다양성이 조직의 창조랑 혁신에 어떤 영감을 일으키고 또 모두에게 최상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공통의 신념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뭐 그 동영상을 봤을 때도. 그래서 이런 신념이 아까 그 이승영 박사님께서 비전 얘기하셨지만 회사의 비전으로 함께 이렇게 향하게 하는 힘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창조주도 아니고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똑같은 혈액형에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다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겠어요. 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에 대한 차이가 이런 지금 저희가 요즘같이 아이디어랑 혁신 이런 부분에 경쟁력 있는 시대에 이런 다르다는 다양성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조직이 얼마나 멋진 조직이 되고 얼마나 고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HR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에 대해서 충실하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이 숙지해야 되는 지식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지식에 더 붙여서, 그렇다면 그 다른 개개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 기업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뭐 한 직장에서 20년간 있으신 분들은 축복받은 거지만, 저는 거의 뭐 5, 6군데를 다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조직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좋은 점이 있네? 빨리 습득하고 빨리 배워야지. 또는 서로에 대해서 조화롭게 시너지를 받고 조직에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날까? 인사 담당자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어떤 그 신념이 회사의 비전으로 함께 향하게 하는 힘을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아까 영어로 쭉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인격, 존중, 평등, 그리고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센터에 두고 있다,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철학들이 조직의 긍정적인 몰입과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만든다는 거죠. 다양성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또 영어가 나와서 조금 짜증나실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양성 정의라는 것은 개인 문화 조직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접하게 되는 차이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차이가 조직 내 개인의 성공으로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그 반응의 태도에 따라 어떤 그 성공으로 단축시키는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르다는 어떤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반응에 따라서 개인 문화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포용성이라는 또 정의를 본다면, 그 다르다는 걸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어디든에 미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협업 방식이라던가 사고, 그리고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정의인 거고요. 다양성과 포용성의 3가지 차원으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면, 또 뭐 영어고 쬐끄맣고 해서 뒤에서 앉아있으니까 정말 약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 글자 잘 안 보이시더라도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개인의 차이들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외형이라든가 사고, 학습 방식,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뭐 근무 선호도, 삶의 경험, 고용, 노동, 인종, 민족성, 이런 것들이 있고, 문화적 차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아까 제가 인도 사람들 이렇게 뭐 예스라고 한다라든가, 갈등 해결 방식이라든가, 관습, 휴일, 다 문화가 다르죠. 조직적 차이들에서도 팀과 조직 구조, 뭐 보상 시스템, 리더십 스타일 다 다르죠. 아까 이제 이승영 박사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 시스템을 우리가 설립할 때, 또는 뭐 보상 시스템을 설립할 때 어떠한 것들을 다르게 여러 가지 유형의 방식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식을 습득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옮겨 다니는 그 회사의 조직의 다양한 어떤 차이들이 뭔지를 먼저 발견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다양성의 조화와 그 다음에 시너지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게 뭔지를 밝혀내는 거, 그게 저는 넥스트 HR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지금 이제 다양한 어떤 갈등 상황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영어가 또 나오는데, ignore, avoid, tolerate, respect, accept, value, champion,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3가지 단어는 약간 부정적인 단어인 거 아시죠? 그리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가치를 두고 챔피언이 되는 건 정말 그야말로 탑인 거죠.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긍정적인 어떤 반응들인데요. 조직에 있어서 개개인들이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 개개인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그들의 조직, 개인이 모여서 팀이 되고, 팀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데, 그 개개인 하나를 분석하고, 그 팀을 분석하고, 조직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들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뭐 그게 뭐 워크샵을 통해서라든 아니면 업무에 하는 일과에서 봤을 때 관찰해보고 분석해보시면, 그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그 다양함에 대한 반응에 대한 갈등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한번 진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이그노어한 데, 그러니까 무시되고 뭐 회피하고 참고 있는 좀 더 수동적인 거죠. 그런 조직 문화인지 아니면 서로 다르다는 거 막 you are so cool 막 이러면서 이거 좋은데 이러면서 서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 존중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둬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조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많이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경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일례 사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아이디어를 뭐 얘기를 했는데 무시되는 거,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점심시간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사장님이 맛있는 거 먹어, 난 짜장면 이러면 다 짜장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어떤 그 뭐 아주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그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조직이 얼마나 많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어떤 편견이나 견해 때문에 묻혀지는가, 그리고 또 조직에서 갈등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갈등 겪고, 그리고 또 서로 어떤 그 지금 how to work with 그 언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부분. 제가 중국에서도 항상 교육을 할 때요, 영어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한 배리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감을 느끼는 노력을 하면 이들이 좀 그 마음을 알아줄까 싶어서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중국인 여자의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영어 되는 사람을 같이 뽑아서 핑인으로 그 중국어 발음을 녹음을 해갖고 중국어로 강의했어요. 중국어로 강의하고 Q&A만 영어로. 왜냐면 리스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2년을 지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조금 알아주는 사람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의 모든 사람이 뭐 중국인이 이렇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중국인들은 한번 이제 마음을 열게 되면 의리 그거 하나는 굉장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또 그 직무 만족을 투자를 해야지 되는 일인가, 그런 어떤 사례들을 여러분들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인사 담당자로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좀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한국말이 나오는데, 다국적 기업의 D&I, 그러니까 Diversity and Inclusion, 다양성과 포용성 전략과 프로그램 사례라고 했는데, 뭐 국내 기업 여기 다니시는 분 좀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국내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한국인들이 많지만 또 그 한국인 내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는 더더욱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갈등적인 상황에서 포용성에 대한 그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어보이드, 톨러레이트 이런 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EQ적인 가능성지수, 교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직원들의 어떤 몰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위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내부 모빌리티 프로그램, 너도 한번 겪어봐. 가서 어디 뭐 이라크나 터키나 이런 쪽에 가서 그 어려움을 겪어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몸소 체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용 정도가 확 바뀌어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부 모빌리티 프로그램,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아까 제가 얘기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력 역량 개발이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코칭, 멘토링 세션, 뭐 리더십 진단 툴, 뭐 인재 육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은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모 기업에 20년간 그 300명 이상의 그 조직에서 있었던 그 실무 담당자들 중에 리더가 우리의 그 고성과자들을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리텐션, 회사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승진과 교육을 줘야 된다라고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리더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100명 미만의 조직에 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100명 미만의 조직에서 승진의 기회가 리텐션의 어떤 그 전반적인 걸 다 커버를 해줄 것이냐.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100명 미만의 조직에서 승진을 100명을 다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수직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 그리고 직무 만족이라든가 몰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윈팀, 뭐 이래서 여성 인력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직장에서 받았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첫 직장에서도 윈팀에 소속이 돼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코칭과 멘토링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게이도 있고요. 또 아니면 중국인 클럽도 있고요. 게이 클럽도 있고요. 레즈비언 클럽도 있고요. 근데 게이래, 어머, 웬일이니? 이거 아니거든요. 게이들도 고성과자들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다름에 대한 걸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그 문화를 존중하게끔 하는 그런 액션에 대한 사례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성공적인 경력 개발에 대해서 좀 생뚱맞게 웬 이 슬라이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느꼈던 그 과거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경력 개발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수직적인, 한국 사람들은 성공적인 경력 개발이다, 그럼 단기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사장이나 상무나 본부장이 될까,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왼쪽을 보시면 사다리 쪽으로만 이렇게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격자 무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뷰를 넓혀야 돼요. 시각은 밑에서 위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옆에서 옆으로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의 경력이 인사로 20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인사에서 마케팅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결혼을 해서 워킹라이프 밸런스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사로 헤드로 있다가, 아니면은 인턴으로, 아니면 경력 단절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머, 쟤 웬일이니 저렇게 낙오됐대, 이거 아니고요. 개인의 어떤 만족이 되면 그 만족이 또 조직의 성과를 이어서 같이 어떻게 성과를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성이고 또 남성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성공적인 경력 개발에 대해서 제 믿음은 시각이 360도로 있으니까 질적인 자기만족이라든가 직원의 자존감을 높이는 기업 문화가 조직의 충성심을 높인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좀 EQ의 시대 문화창조 조력자라는 제목을 써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존 레논이 한 얘기가 딱 나오네요. 무슨 내용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HR이라는 거는 인사의 A2Z를 숙지하는 테크닉은 기본이겠지만, 더불어 미래의 HR인이라면 기본에 충실하면서 다양성과 또 그 공통의 조직의 핵심 가치가 뭔지를 한번 그 다양함을 분석하고 알아내고, 그 다음에 교감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 교감할 수 있는 접근을 통해서 어떤 조력자의 역할이 HR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제가 여기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30분이라서 딱 30분에 맞추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동영상을 감상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